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하는 방법, 두 번째,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컨텐츠를 통해서 내용, 즉 목적에 맞는 글을 이치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논술이란 문제에 묻고 있는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에 맞게 차례대로 적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논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번 시간에는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의 글을 첨삭 지도하는 방법 두 번째, 구성. 글의 종류에 알맞은 형식을 지켜서 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글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 처음, 중간, 끝이라고도 하죠.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를 적절하게 했는지도 확인을 해주면 좋고요. 그럼 첫 번째, 글의 형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다면 글의 형식은 제대로 지켜서 썼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글에는 형식이 존재하죠. 물론 수필같이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글, 특히 목적을 갖고 쓰는 글은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설명하는 글은 머릿말, 본물, 맺은말이라는 형식이 정해져 있고 주장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형식이고요. 원래 한시를 지을 때 사용되었던 기승전결의 글쓰기 방식도 일반적인 글쓰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식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다 라고 하는 일기에서조차도 날짜, 날씨, 나는 오늘 이런 형식을 지켜가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술문을 쓸 때도 그런 형식을 잘 지켜서 써야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논제가 주어지면 논제에 대해서 답하며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폭력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생각한 다음에 학교 폭력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학교 폭력이란 단지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동만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동도 학교 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오랫동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학교 폭력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시작하고 있는 글로 보이죠. 하지만 이 글은 서론도 본론도 건너뛰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두갈식 구성이나 양갈식 구성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점은 우선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오로지 미괄식 구성만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요. 두갈식이나 양갈식은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배우게 됩니다. 그럼 중학생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식의 글은 실제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괄식, 양괄식, 미괄식으로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 수준과 중학교 수준으로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좀 오래됐긴 하지만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보려고 만약에 극장에 가서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이었다라고 외쳐댄다면 그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라앉겠죠. 두갈식이나 양갈식 구성의 단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결론을 먼저 내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독자들을 글의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있는 필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감히 다른 말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서론본론 결론의 미괄식 구성을 지켜 쓴다면 이런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물론 이 경우에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바로 3000%로 빠지는 경우입니다. 위의 논제를 바탕으로 예를 든다면 학교 폭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예로 들다가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사생활 같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먼저 작성해 두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개요에 대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이의 글을 구성에 맞게 썼는지, 개요에 맞게 썼는지 확인했다면 문단 나누기는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단이란 완결된 생각을 담은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이 다른 중심 생각으로 바뀔 때 나눠 주어야 하죠. 하지만 제가 실제로 만나본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문단 나누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의 레포트를 살펴봐 주기도 했는데 대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식이나 되는 친구들이 문단 나누기는 중심 생각이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은 채 글을 제출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문단을 나누어 쓰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논술 답안지들을 채점하면서 제일 먼저 걸러내기 쉬운 답안지가 바로 이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은 글이 됩니다. 내용을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기본적인 문단을 나누지 않고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통 문단으로 이루어진 답안지들은 일단 그냥 커트를 시킵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걸음망이 되기 때문이죠. 어쩌면 앞에 회차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보다 구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글의 문단이 제대로 나누어졌는지, 글의 형식에 맞게 글이 쓰였는지는 아주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작업에서 살아남은 답안지들을 대상으로 내용, 그리고 또 다음 회차에서 설명드릴 표현,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는 표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